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픽게임즈 코리아의 신드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AC 산업과 리얼타임 기술의 연결 가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트윈모션을 통해서 리얼타임 렌더링으로 창의성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법. 두 번째, 언리얼 엔진을 통한 몰입형 가상 경험의 가치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의 리얼타임 렌더링 적용 트렌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포레스터 설문 결과에 따르면 AC 산업에서의 리얼타임 렌더링 기술 사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조직들 중에 81%가 기획 단계에 리얼타임 렌더링을 적용하고 싶어 하셨고요. 이 중에서 59%가 연내에 리얼타임 렌더링 엔진을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에픽게임즈는 AC 분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과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의 리얼타임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AC 산업을 위한 트윈모션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트윈모션은 쉽고 빠른 리얼타임 3D 건축 시각화 툴입니다. 주로 건축가나 토목 기술자분들, 그리고 도시계획가나 조경기술사 및 디자이너분들, 실제 현업에 계시는 건축 현업에 계시는 디자이너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이고요. 기술 수준에 관계없이 그래픽 기술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이도요, 굉장히 쉽게 배우고 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려 한 4시간 정도만 학습을 하시면은 트윈모션 전체 기능의 80% 정도를 학습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리얼 엔진입니다. 언리얼 엔진은 가장 강력하고 개방적이면서 진보된 3D 리얼타임 창작 플랫폼입니다. 시각화 전문가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께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학습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십니다. 언리얼 엔진은 전체의 어떤 3D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툴 세트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트윈모션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윈모션 2020.2 버전이 얼마 전에 출시되었는데요. 이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윈모션 2020.2 버전을 소개하는 트레일러를 함께 보셨습니다. 트윈모션은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되었는 실시간 고퀄리티 리얼타임 렌더링 툴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보시는 작업 화면은 실제의 트윈모션 작업 화면입니다. 네, 트윈모션은 최종 퀄리티와 거의 준하는 수준의 결과물들을 작업 화면에서 바로 보시면서 확인하고 수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디자이너분들이 디자인에 대한 시각화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리얼타임으로 결정하실 수 있으셔서 정말 빠르게 어떤 시각화를 완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오프라인 렌더링에서 기존의 오프라인 렌더링들을 과 이제
경쟁 가능한 수준의 그런 수준의 고퀄리티 렌더링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굉장히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드 바들을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기획하는 데는 실제로 건축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관적인 GUI를 이용한 GU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트윈모션을 쉽게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2,500여 개의 라이브러리 에셋 툴 세트들을 기본적으로 제공드리고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들은 계속해서 더 추가하고 리뉴얼 되어 가고 있습니다. 머티리얼의 경우에는 물리 기반의 PBR 머티리얼 500여 종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이 머티리얼들은 단 하나의 재료일지라도 여러 형태로 파생시켜서 확장된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군중들, 서로 대화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터랙션이나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자세나 군중들이 이동하는 경로들을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식생 같은 경우에도 식생, 식재, 그리고 관목류들의 경우에도 수종의 종류와 그리고 이 수종이 어느 계절에 위치하는가, 그리고 수령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화되어 있는 스마트 에셋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반응형 에셋, 스마트 에셋들을 2,000여 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즉 500여 개의 PBR 머티리얼과 2,000여 개의 스마트 에셋들을 제공해 드리면서 트윈모션은 이 에셋 세트들을 그대로 활용하셔서 시각화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모델링 프로그램과의 데이터 호환 파이프라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다이렉트 링크부터 설명드리면요. BIM 도구와 라이노 3D 그리고 스케치업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의 다이렉트 링크 플러그인을 연결을 하시면요. 단 한 번만의 클릭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모델링 도구에서 보고 계셨던 작업 화면을 바로 트윈모션으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상황에서 트윈모션에서 충분한 어떤 시각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 어떤 발주처와의 미팅 이후에 디자인 변경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모델링을 수정을 하셔야겠죠. 그렇게 수정된 모델링 사항도 다이렉트 링크에서 동기화를 한 번만 해준다면은 바로 트윈모션에서 이 수정된 모델링에 대한 수정 사항만 반영이 됩니다. 기존에 해두었던 작업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또한 스태틱 파일이라고 하여서 FBX나 OBJ나 혹은 C4D 방식들, 네, 이런 이제 포맷들을 기본적으로 익스포트를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과는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3D 콘텐츠 크리에이션 프로그램들, 3D 맥스나 스케치업이나 이런 프로그램들과 완벽한 호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얼마 전에 2020.2 버전을 통해서 지원드릴 수 있게 되었는 데이터 스미스 파일 임포트입니다. 데이터 스미스는 3D 맥스와 같은 DCC 툴 20여 개 종류의 파일 포맷들을 있는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에픽게임즈에서 직접 개발해서 직접 제공해 드리고 있는 무료 툴 세트입니다. 원래부터 굉장히 다양한 호환성을 제공해 드렸던 트윈모션인데, 이번에 데이터 스미스 지원을 통해서 훨씬 더 넓은 파이프라인과 워크플로우를 구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윈모션 실제로 라이노 3D에서 이렇게 모델링 되어 있는 LOD 100 정도가 되지 않는 상당의 이 모델 데이터를 트윈모션으로 다이렉트 링크로 가져가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라이노 3D에 이제 저희 설치해 두었던 다이렉트 링크 플러그인에서 싱크로나이즈 동기화를 하게 되면은 바로 라이노의 화면이 이와 같이 트윈모션의 모델링이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제가 필요로 하는 주변 배경들을 세팅하기 위해서 랜드스케이프를 배치를 하고요. 네, 기존에 있었던 기본 지형은 이곳에다가 워터 머티리얼을 매핑을 하여서 호수처럼 표현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머티리얼에서 워터 머티리얼을 매핑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필요한 정도의 투명도와 반사율을 세팅하고 지형 정보,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 그리고 정북 방위각과 세부적인 이제 시간, 몇 시 오전인지 오전 몇 시인지 이런 시간들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다음 백그라운드 부분은 뒤쪽에 보이는 이미지 부분인데요. 네, 이 이미지 부분을 산 그러니까 이제 각종 이 뒷부분의 배경들이 360도 이미지를 배치를 해주고, 그리고 매핑의 경우에는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매우 손쉽게 매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트윈모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드리는 컬러 스포이드 기능을 이용하셔서 이 머티리얼의 색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색상을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스케일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치 입력을 이용해서 정확히 입력을 할 수 있고, 지금 보이는 창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개구부 부분들을 통해서 일형 선스터디를 이렇게 미리 해보고
이게 비록 시각화 프로그램이지만 여기에서 바로 선스터디를 함으로써 이 시간대에 이 정도의 어떤 이력 평가를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윈모션에서는 단순한 시각화 작업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작업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평가나 디자인에 대한 피드백들을 얻으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랙션이 적용되어 있던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군중 에셋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네, 또한 보시는 것처럼 걸어다니는 군중들을 배치하고 이 군중들의 밀도와 군중들의 전체의 이제 보폭들을 조정하여서 적절한 농도로서 군중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매핑이 덜 되었는 이 난간 부분에 메탈 매핑을 마저 하고요. 네, 그리고 식생 페인트 기능을 이용해서 주변 지형에 필요한 이 배경들, 그러니까 식재들을 빠르게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지름을 설정해 주어서 이렇게 랜드스케이프를 편집을 하고 이 뒤에 식생들을 쭉 배치를 하여서 주변에 비는 배경들이 없도록 화면이 가득 찬 그런 배경들을 형성을 해주고요. 네, 이렇게 배치한 식생들을 간단하게 정말 매우 손쉽게 편집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편집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밀집도들이나 식생을 개별적으로 이제 수종들에 대한 수령들을 개별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식생의 수령들을 올리는 이유가 주변의 배경들이 훨씬 더 가득 차고 풍부한 어떤 그런 마치 숲과 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식생들의 수령을 전체적으로 올려주었고요. 밀집도 역시 더 올려서 이 배경이 훨씬 더 꽉 차서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날씨 부분입니다. 날씨 부분은 이렇게 가을 날씨로서도 가을 날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계절을 겨울 쪽으로 더 스크롤 이동하면은 이렇게 주변 배경들에 눈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훨씬 더 추운 날씨를 세팅을 하면은 호수 머티리얼도 이렇게 얼어 있는 얼음으로 표시가 되죠. 네, 그래서 트윈모션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드리는 이런 날씨 변화 기능들도 모든 인터랙션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에 따른 씬에 대한 환경 변화들도 바로바로 즉시적으로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트윈모션의 모든 작업 화면, 즉 워크스페이스에서 보이는 화면은 실제 렌더링 된 것과 매우 어, 동일한 퀄리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섹션 기능을 이용하여서 시각화 도구에서 섹션을 자르고 평가함으로써 여러분들의 BIM 데이터에 대한 이제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씬에 따른 최적화 설정들을 카메라별로 개별적으로 따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트윈모션 파일에서 굉장히 다양한 날씨 상태를 구현을 할 수도 있고 이것들을 한 번에 익스포트를 하여서 한 번에 다양한 결과물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프레젠테이션에 특화된 프레젠터 기능을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프레젠터 기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화면으로 트윈모션을 마치 전체 화면으로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바로 그 공간들을 탐색하고 다닐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터 기능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발주처나 협업처들과 여러 협업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하실 때 어떤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이 전체 화면을 제공하는 프레젠터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제 픽셀 메가 스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시각화 작업을 하시다가 고품질 소스나 고품질의 에셋들을 찾으신다고, 즉 텍스처들을 찾으신다고 인터넷 세상을 방황해 본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메가 스캔은 13,000여 개의 고퀄리티 머티리얼들과 3D 모델, 다양한 에셋들을 제공해드리는 툴 세트입니다. 트윈모션이나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퀵셀 메가 스캔을 완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소스나 텍스처들 찾으신다고 인터넷 세상을 방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메가 스캔을 간략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지금 아까 제가 작업했던 트윈모션 화면이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퀵셀닷컴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에픽게임즈 계정 로그인을 필요로 하는데요. 에픽게임즈 계정 로그인을 하고 퀵셀 메가 스캔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메가 스캔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에셋들을 제공해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서페이스 부분을 보면은 각종 텍스처들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메가스캔 라이브러리들은 기본적으로 8K 화질을 제공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로 하는 머티리얼 하나를 찾고요. 네, 이렇게 썸네일을 살펴보면서 적합한 머티리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운로드 세팅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8K 화질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화질이라서 너무 고해상도의 고용량 파일이기 때문에 저는 2K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알베도, 디퓨즈 맵이죠. 그리고 앰비언스 오클루즈 맵,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노멀 맵, 러프니스, 이런 세부적인 텍스처들까지도 기본적으로 다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런 세부적인 서브 텍스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에 가셔서 노가다를 하시고 새로운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재료들 살펴보면 알베도 머티리얼, 앰비언스 오클루전 머티리얼,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네, 노멀 맵, 러프니스 맵, 이렇게 통합된 머티리얼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통째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바로 트윈모션에서 매핑을 적용을 해보면요. 네, 머티리얼의 이름을 정해주고요. 메가스캔에서 다운받은 텍스처를 이렇게 매핑을 적용을 해주고요. 적절한 재료의 크기를 적절하게 줄여주고, 네, 그리고 노멀 맵까지도 매핑화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울퉁불퉁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메탈니스니스, 즉 이제 금속성 값 수치를 올려주게 되면은, 올려주기에 앞서서 러프니스 맵에 대한 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러프니스 맵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금속성 수치를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러프니스 맵이 이미 적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속성 값을 적용하면 모서리 부분들, 귀퉁이 부분들, 빛을 덜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밝기가 조정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대비감이 뛰어난 그런 머티리얼로 수정이 된 부분이고요. 컬러 프리셋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색감을 변경을 하면 전혀 다른 느낌의 머티리얼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트를 귀퉁이로 보내고, 네, 컬러 머티리얼을 조금 더 푸른색을 이렇게 적용을 해줘서 훨씬 더 앤틱한, 오래되었는, 마치 고제, 오래된 나무와 같은 그런 머티리얼 표현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퀵셀 메가 스캔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손쉽게 이런 고품질의 반응형 PBR 머티리얼들, 물리 기반의 PBR 머티리얼들을 굉장히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윈모션을 사용하시거나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께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트윈모션이나 언리얼 엔진을 꼭 실무에 사용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리젠터 모드,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던 전체 화면 프리젠터 모드인데요. 이 전체 화면 프리젠터 모드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합니다. 반면 이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 없이 만약 이 프리젠터가 GPU 클라우드 단에서 계산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모바일 디바이스로 바로 그 보이는 화면을 뿌려줄 수 있다면, 네, 그렇다면은 저사양의 모바일 디바이스라도 이 트윈모션에서 만들어둔 프레젠터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용자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트윈모션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레젠터에서도 클라우드 기능을 지원하여서 앞으로 이제 어떤 디바이스든 사양이 오래된 그런 저사양의 디바이스에서도 바로 이런 이제 실시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드릴 예정에 있고요. 언리얼 엔진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이 언리얼 엔진이 일반 산업 쪽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AC 산업에서 언리얼 엔진을 사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일반 산업이라고 한다면, 즉 AC 산업이나 제조 산업,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리얼 엔진이 어떻게 일반 산업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짧은 동영상을 함께 알아보고요. 건축이나 엔지니어링, 건설 산업에서 언리얼 엔진의 활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Siren, and I'm a digital human.
네, 요즘 설계 프로젝트들의 BIM의 적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뭐 발주처나 설계사가 직접 BIM 데이터를 생성하시고 이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BIM 데이터들, 이미 모델 데이터를 다 갖고 계시는데 이 모델 데이터를 일반 시각화에 활용하거나 인터랙션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려고 하면은 기존의 외주사에 의뢰를 할 때 이 데이터들을 사용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 이제 사례를 말씀드려서 제가 VR 콘텐츠를 첫 번째 VR 콘텐츠를 제작해야 되고 두 번째 웹 컨피그레이터를 제작해야 되고 세 번째 MR을 제작해야 되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든다고 했을 때 총 네 가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VR은 A 회사에 외주를 해야 되고 웹 컨피그레이터는 B 회사에 네, 그리고 이렇게 각 회사별로 따로따로 외주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들은 일반적으로 툴들 간의 데이터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디어 출력 방식, 그러니까 출력 방식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고자 하는 디바이스, VR을 통해서 볼 것인지, PCA,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볼 것인지, 모바일을 통해서 볼 것인지, 이런 출력 방식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제작 툴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즉 무엇을 의미냐면 발주처가 제작 솔루션을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콘텐츠 제작사가 기존에 사용해왔던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서로 간에 호환이 어렵다 보니까 투시 조감도나 시뮬레이션이나 버추얼 쇼룸을 만들었을 때 썼던 콘텐츠들을 재사용할 수가 없어서 매번 새로 이 기본 콘텐츠를 제작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고 예산이 초과하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려고 하기도 전에 발목을 잡아왔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 저희 언리얼 엔진은 굉장히 개방적이면서 확장 가능한 기능들을 통해서 실무자분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게 가능해야 된다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이런 저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제작할 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에셋들을 굉장히 빠르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필수적이어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무한한 확장이 가능한 툴 세트가 필요했었습니다. 또한 단 하나의 에셋일지라도 여러 콘텐츠를 위해서 재사용이 되어야 되고 또 협업처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처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호환이 가능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을 저희 언리얼 엔진에 담았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통합 플랫폼이라고들 많이 말씀합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완전한 패키지죠. 언리얼 엔진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면 데이터나 에셋을 재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상호 간의 호환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의 엔진에서 여러 결과물들, 예를 들어서 즉 그웹 컨피그레이터를 얻어냈거나 혹은 VR 콘텐츠를 얻어냈거나 휴대폰에 최적화되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냈거나 이런 다양한 성과품들을 하나의 엔진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형태의 디바이스들의 콘텐츠를 배포하려고 할 때는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비용이 증대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플랫폼의 콘텐츠를 동시에 배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발주처나 설계사분들이 직접 가지고 계시는 BIM 자산에 대한 오너십을 직접 가지고 어떻게 비주얼라이전 할지 선택 가능하다는 점이 바로 언리얼 엔진 생태계가 추구하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젝트 수행 방식에 따른 비용 발생 모델인데요. 전통적으로 2D 설계 방식일 때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도서를 만들어야 되는 실시 설계단에서 굉장히 많은 투입과 비용이 들게 되죠. 예를 들어서 구조 요소 하나만 구조 객체의 위치 하나가 바뀌더라도 그에 관련되어 있는 몇백 장의 도서들에 대한 수정들을 2D 도서들에 대한 수정을 해주어야 됐기 때문에 실시 설계단에서야말로 정말 많은 인풋이 들어가는 그런 단계였었죠. 근데 이 단계를 BIM이나 이제 3D 도구들을 설계 단계에서 적용을 하면서 기존의 이제 계획 설계 단에서 기본 설계 단에서 인풋이 높아지는 반면 실제 이 3D 모델들, BIM 모델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수정이 일어났을 때는 실시 설계단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런 수정 사항에 대한 대응이 되었었습니다. 즉 초반에 인풋이 많이 늘어났다. 기존에는 중반에 인풋이 늘어났는 반면 BIM을 적용하니까 초반에 인풋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차이점이 있었는데 저희는 리얼타임 렌더링 엔진을 이곳에 적용하면은 약 20% 정도의 인풋을 더 절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AC 프로젝트에서는 계획 단계, 기획 단계에서만 시각화를 요구했던 부분이 컸었습니다. 즉 이해관계자분들과의 협업을 위해서 시각화 데이터가 필요했던 때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건축물이 준공되고 사용 승인을 받고 준공받은 이후에도 시각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스마트 빌딩이나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팩토리, 즉 디지털 트윈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의 시각화가 계속해서 요구가 되고 있다는 점이죠. 불과 5년 전이나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의 실제 건축물을 사용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시각화는 전혀 요구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AC 프로젝트에서 모든 사이클, 이 건축물이 하물며 준공이 된 이후에도 시각화는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이 중요한 게 기존에 사용했던 자산들, 에셋들을 계속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제작 플랫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AC 부분에서 산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얻어내는 굉장히 기발한 어떤 콘텐츠들을 여러분께 이제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디자인 평가나 검증단에서 엔진을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기획 설계, 네, 계획 설계도 아니고 기획 설계단에서 VR 공간 안에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VR HMD를 사용하면서 이 공간에서 즉시적으로 VR 안에서 이걸 평가하면서 모델링하는 것인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수정하고 있는 작업 사항들이 그대로 라이노에 연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퍼에도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퍼 커버를 수정하게 되면 모델링들이 바로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획 설계단에서 직접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개념을 완성시켜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HOK에서 콘서트홀에 대해서 어떤 이 실내의 군중들의 밀집도에 따른 시트 배열이나 혹은 플로어에 대한 이제 적절한 높이를 찾아내는 부분들 이런 검토입니다. 그래서 플로어에 대한 적절한 높이를 찾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실내에 이제 좌석에 군중들이 들어와 있는 정도에 따른 이제 가시성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발코니에서 스테이지를 바라볼 때에 어떤 가시성은 충분히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천정에 있는 조명들이 발코니에 어떤 계시는 청중분들의 어떤 관람을 방해하진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보여드린 이 HOK에서는 레빗의 BIM 데이터를 언리얼 엔진으로 가져와서 이런 단순한 비주얼라이징을 넘어서 이런 디자인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인트 클라우드입니다. 시 전체를 스캔했습니다. 시 전체를 스캔하여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종 이제 조경 요소들, 도심에 있는 녹지들은 녹색으로 표현했고 건축물들은 붉은색, 그리고 각종 인프라스트럭처들, 도로나 철도 같은 것들은 노란색으로 표현을 하여서 이런 이제 도시에 대한 어, 시 전체를 스캔하고 환경 평가하고 추후에 도시 계획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문화재들을 스캔 데이터를 얻어서 이 스캔 데이터를 다양한 가시성으로 또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시성으로 보면서 이 문화재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이제 유지 보수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가질지. 네, 그리고 선스터디도 기본적으로 엔진에서 제공드리고 있는데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인데 네, 선스터디를 했을 때 이 정도의 매우 뛰어난 퀄리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언리얼 엔진 하면 퀄리티라고 보통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그냥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퀄리티로 보여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리 시뮬레이션을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셔서 예를 들어서 신규 증축하려고 하는 초고층 빌딩이 있는데 그 초고층 빌딩이 주변 환경에 기존의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 예를 들어서 풍동 시뮬레이션이 가장 많겠죠. 그렇게 풍동 시뮬레이션을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시뮬레이션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모디파잉, 편집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렇게 아주 쉽게 똑딱 끊어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 정확히 선택하셔서 저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실제 스마트 시티나 이런 것들을 구현할 때 필요한 기존의 데이터들과도 또 연결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선 도시계획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실제 도심 내에서 계획 중인 건축물들이 기존 도시에 있었던 것들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고 탐색하는 사례인데요. 새로이 건설된 도시의 랜드마크가 기존의 도시의 교통 흐름이나 에너지 흐름에 미치는 영향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또 이런 새로운 건축물로 인해서 군중들이 이동하거나 이 군중들이 머무른 장소에 그리고 얼마나 머무르는지 이런 부분들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또 다른 부분으로는 도심 근처에 공항이 있었다면은 이 새로운 건축물들이 이 초고층 건축물들이
항공기 비행 경로나 혹은 이 주변에 공항이 건설이 되었다면은, 그렇다면은 비행 경로에 따른 도심에서 겪어야 될 소음에 대한 예측 부분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언리얼 엔진을 단순히 시각화 도구로서 사용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에뮬레이션 도구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두 번째네요. 두 번째는 이런 그 S3사에서 나온 시티 엔진과의 호환성도 저희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시티 엔진은 GIS 데이터에 실제하는 도심을 3D로 구성해주는 툴입니다. 이 툴은 데이터 스미스 익스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 엔진에서 얻어냈던 기존 도시의 모델들을 그대로 언리얼 엔진으로 가져오시고요. 그 언리얼 엔진에 가져온 다음에 저희가 어떤 기획 설계를 했던 예를 들어 초고층 건물이 있다고 하면요. 그 초고층 건물을 저희 엔진 안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VR을 사용하여서 가상 공간에서 이 스트럭처가 이 형태일 때 이런 스킴들에 다른 형태에 따라서도 그리고 그 스킴 형태에 따른 선 스터디를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가시성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이런 방법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용량의 BIM 데이터를 가져왔던 사례입니다. 정말 성공적으로 시각화를 했던 사례이고요. 대형 종합운동장 프로젝트에 지금 프로젝트는 2개의 경기장과 그리고 호텔, 그리고 컨벤션 센터, 각종 소매 시설과 무려 어, LOD 300 수준의 BIM 데이터를, 고용량의 BIM 데이터를 한 파일에 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무려 10만 명 정도의 여기 보이는 군중들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네, 이런 10만 명 정도의 군중들까지도 배치를 했으면 보통 3D 데이터가 굉장히 무거워서 시각화를 하려면 더더욱이 힘들어야 되는데요. 언리얼 엔진의 뛰어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대규모의 씬을 발주처가 보는 데 앞에서, 이해관계자분들이 보시는 데 앞에서 바로 핸들링 했으면 물론이고요. 현장에서 하물며 수정사항도 바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리얼타임 렌더링 엔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엄청난 그래픽 퍼포먼스였었고요. 언리얼 엔진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하지 못했을 그런 대용량 데이터를 시각화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공정 시뮬레이션에 사용됐던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 공정 시뮬레이션은 4D 시뮬레이션 정도 수준의 그런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은 아니지만 적당한 비주얼라이징 퀄리티를 갖추고 시퀀스별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스캔 데이터를 언리얼 엔진으로 가져와서 이 스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세부적인 공정 사항에 대한 페이지를 설명해주는, 단계를 설명해주는 부분이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디테일한 이해들을 발주처 분들과, 그리고 이제 현장에 계시는 노무자분들, 그리고 시공에 관련되신 분들이 바로 이해를 하시고 이 시공 단계에 대해서 더더욱이 정확하게 싱크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콜라보레이션입니다. 특히나 콜라보레이션에도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BAM과의 콜라보레이션이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레빗 데이터에서 생성되었던 BIM 데이터를, 네, 언리얼 엔진에 가져와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리포팅 기능을 이용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 공간 안에서 봤을 때 여기 크로스 체크가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실제 간섭 부분이 발생되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간섭이 발생되었을 때 리포트 툴을 띄워서 이 이슈가 어떠한 종류의 간섭이었는지, 그리고 이거를 캡처를 하고 리포트를 받을 사람은 누구인지, 간섭의 요소는 어땠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요. 그 다음 업로드를 합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했을 때에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BIM 이슈 매니지먼트 툴이 있었다면 그런 이슈 매니지먼트 툴과 언리얼 엔진과 어떤 연동하는 플러그인을 개발해서 이슈 매니지먼트 툴에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업로드를 하고 이 BIM 프로젝트와도 바로 연결을 해서 관련된 이해 당사자분들이 이런 피드백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네, 그리고 멀티 유저 세션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리포트나 리뷰, 협의가 위주였다면 이거는 이제 동시에 여러 명이 실제 엔진 안에 들어와서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한 분은 잔디를 깔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관목을 깔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이동하면서 관목을 이곳에 열심히 설치하고 계시고요. 이 왼쪽에 있는 이 화면에 계시는 분은 잔디를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즉 하나의 언리얼 엔진 씬에 여러 명의 작업자가 들어와서 동시에 작업하고 있는 거고요. 단 2명뿐만 아니라 2명 이상 여러 명이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BIM의 협업 기능과는 달리 100% 라이브 싱크업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자택근무가 많은 때에 멀티 유저 세션은 더더욱이 사용했을 때에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리얼타임 렌더링을 하면서도 바로 레이트레이싱을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트레이싱의 경우에는 정말 뛰어난 퀄리티, 라이트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부분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물부터 먼저 살펴보시면은 리얼타임이라는 개념은 지금 제가 작업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곧 렌더링 되었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렌더링을 걸고 기다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작업하고 있는 워크스페이스 있는 그 화면이 그대로가 최종 결과물이라는 것이고, 제가 그 결과물에서 보고 이동하는 내비게이션 하는 것이 바로 최종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실시간 렌더링이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바로 고쳤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곧 최종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언리얼 엔진은 이 과정에서 레이트레이싱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추가적으로 어떤 프로세싱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없이 더욱더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이 곧 결과물이라는 이 개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언리얼 엔진에서 작업하는 결과물들은 무려 기존에 작업했던 프로세스보다 1000배 이상 빠르다, 혹은 1000배 이상 훨씬 더 빠르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언택트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특히나 이제 요즘 비대면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네, 건축 부분에서도 이제 버추얼 쇼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거 공간에 대해서도 비대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상 환경에서 볼 수 있는 버추얼 쇼룸이나 컨피그레이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어떤 주택 환경을 바로 웹 브라우저에서 이런 것들을 바로 컨피그레이터를 통해서 잠재적인 분양을 받아 가실 분들이 이 공간들을 탐색하실 수도 있고요. 분양 홍보관에 가지 않고도 직접 자택에서 이런 걸 볼 수 있고, 특히나 요즘에 이제 주택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좀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되거나 빌트인 가구들을 분양 계약을 할 때 빌트인 가구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게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바로바로 비용 연계가 되어서 견적이나 분양가들을 바로바로 파악을 하는데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면 플랫폼에 제한 없이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사양의,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사양의 태블릿입니다. 이 태블릿은 이런 그래픽 능력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어, 클라우드 단에서 계산되고 있는 실시간 렌더링 되고 있는 화면을 그대로 스트리밍 받아서 작업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브라우저 단에서도, 네, 이 웹브라우저이거든요. 네, 웹브라우저 단에서도 저사양 PC의 웹브라우저 단에서도 그 공간들을 탐험하고 컴퓨터 사용하는 경험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에서 사용되었던 사례입니다. 대림 산업에서 시공했던 이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프로젝트의 단위 세대 타입과 층수를 설정하면은 그 조건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마치 창문을 통해서 이 세대에 대해서 어떤 조망권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피분양자분들이 조망권에 대해서 검토할 수도 있고요.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솔루션이고, 현재는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사나 아파트 브랜드들의 많이 사용이 되어서 분양 시장에서 매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R입니다. 네. 어떤 건설 현장, 지금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펜스를 쳐놓은 상태죠. 네, 이렇게 펜스를 쳐놓은 상태인데, 네, 태블릿을 이곳을 비추면은, 네, 이렇게 이곳에 실제 이 건축물이 준공되었을 때, 기존의 이 도시 환경과 어떤 부분이 어울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인허가 담당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감리사의 이제 이해관계자분들이 설명을 드리거나 이분들이 이제 의견을 합치하는 용도로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레이닝 부분입니다. 실제 이제 안전교육 쪽에서 건설 현장에 이제 노무자분들 안전교육에서 언리얼 엔진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인데요.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보면 굉장히 많은 임대 장비들이 들어와 있죠. 예, 뭐 간단한 공구들하고 하더라도 임대되어서 들어오는 장비들이 정말 많은데, 이 임대 장비 그중에서 이제 공구를 VR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이걸 또 이제 분해하고 정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위한 VR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비산먼지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죠. 네, 이런 비산먼지가 발생할 텐데, 이런 비산먼지가
미치는 악영향들, 저희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노무자분들이 이런 작업을 해야 될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안전 규정들. 네, 지금 보시면 이분은 기침을 하고 있지만 오른쪽 분은 왜 기침하고 있지? 이렇게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방진 도구들을 잘 착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조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무자분들의 안전 교육을 위해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항공기의 턴오버 시뮬레이션입니다.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해야 되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이나 기타 프로세스들인데 이것들을 이런 부분들을 공항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고 이 숙지하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간을 절감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항공기가 이렇게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에 위탁 수화물 VHS가 들어와야 되고 바로 승객하기를 위한 GSE나 브릿지가 포지셔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공항 근로자분들이 다양한 항공기 도착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항공기가 도착했을 때 그냥 바로 게이트나 브릿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기다리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법을 숙지하는 데 활용되었던 케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의 사용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선 송유관 모니터링 디지털 트윈입니다. 지금 이 모델링 데이터는 CAD에서 만들어진 모델링 데이터들인데요. 그리고 실제 이 파이프들, 이 배관들에 연결되어 있는 센서들에 대한 모니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 배관별의 압력이나 온도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데요. 네, 기존에 있었던 이런 이제 수치적인 데이터들을 바로 엔진에 연동을 하고 이걸 시각화를 했을 때 어땠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송유관 내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송유관 내에 온도나 흐름 지연, 즉 흐름 지연이라 하면 플로우 라인을 모니터링하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것들을 시각화하여서 바로 볼 수 있는 부분에도 적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스마트 시티 부분인데, 지금 보고 계시는 XR 기반의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는요, 단순하게 부동산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이 콘텐츠에서 보여주는 것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도시의 디지털 트윈을 완벽하게 재현했고요. 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해내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였었어요. 근데 3D 프로젝터로 만든 건물 모형 위에 언리얼 엔진의 실시간 렌더링한 이미지를 투영을 했고요. 도시의 시간에 따른 변화된 모습이나 교통 상태나 인프라스트럭처들이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지, 그리고 부동산 정보들, 이런 모든 원하는 정보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든 디지털 트윈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언리얼 엔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프로젝트였다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 시티 정말 스마트 시티에서 특히나 CCTV 관제 쪽에 특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카메라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그 카메라 위치로 가서 실제 관제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시큐리티 부분, 즉 이제 어떤 출입 게이트의 상황들도 이렇게 바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엔지니어링 쪽 부분으로 냉온수 시스템 현황을 모니터링하거나 혹은 공조 시스템들이 잘 구동되고 있는지, 공조 시스템의 플로우 상태는 용이한지, 혹은 이 건축물에서 5G 네트워크가 가능한 곳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디지털 트윈화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서도 이제 도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재나 응급 환자 발생 시에, 특히 응급 환자가 심야 시간에 발생했을 때 이 환자를 가장 빠르게 운송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진료시킬 수 있는 의료 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연결을 시켜드리고요. 혹은 그 경로로 이동하는 최단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도로를 이용하는지 이런 방법들도 안내가 되고, 이 환자가 입원했을 때 바로 입실할 수 있는 병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까지도 구축되었었습니다. 네, 언리얼 엔진은 창작에 필요한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해드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면서 진보된 3D 콘텐츠 제작 툴세트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왜 엔진을 무료로 배포해드리냐고 묻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희들 역시도 여러분들과 같은 디자이너이면서 엔지니어이면서 제작자이기 때문에 저희의 뛰어난 엔진을 많은 분들이 제한 없이 사용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콘텐츠의 제작 경험과 경계가 확장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저희는 C++ 소스 코드를 풀 소스 코드까지도 완전히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면 단 하나의 에셋일지라도 다양한 결과물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사례들처럼 언리얼 엔진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설계, 판매, 디지털 트윈까지 전부 다 가능하게 되는데요. 언리얼 엔진을 통해 제작하는 콘텐츠는 특히나 특정한 콘텐츠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플랫폼에 활용할 수고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iOS, 웹브라우저 등 모든 플랫폼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기존에 사용하시던 3D 툴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데이터 스미스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언리얼 엔진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데이터 스미스인데요. 이 데이터 스미스를 활용하시면 다양한 3D 모델 데이터를 통합하시고 기존의 파이프라인에 병합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스미스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레빗이나 스케치업, 라이노 3D와 같은 BIM 도구와 CAD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바로 언리얼 엔진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3DM이나 IFC, DWG, 그리고 FBX 등 여러분들이 기존의 설계 과정에서 늘 사용해 오셨던 포맷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포맷들과도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드리고 있고요. 데이터 스미스는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직접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러그인들, 특히나 외부 플러그인들은 사용하다 보면 개발이 중지되어 버리거나 단종되어서 기존에 있었던 워크플로우나 파이프라인이 어, 파이프라인을 활용할 수 없을 때가 많게 되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그래서 찾기 위해서 연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 언리얼 엔진은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직접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 요인에서 오는 파이프라인의 위협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견고하고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운용할 수 있게 되시는 거죠. 저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포맷들을 추가하고 최적화하고 데이터 트랜슬레이션을 강화하는 등 데이터 스미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스미스는 BIM 데이터를 취합하고 4D를 구현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나비소스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레빗에서 BIM 데이터, 그 중에서도 레빗에서 분할되어 있던 BIM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익스포트해서 엔진으로 개별적으로 가져왔던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흩어져 있던 BIM 데이터를 보통 설계사나 발주처들은 보면은 나비소스에서 이미 취합을 해두시는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나비소스에서 이미 취합되어 있던 BIM 데이터를 바로 엔진으로 가져오면 훨씬 더 워크플로우가 심플해지고 단순화되고 빨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비소스의 데이터 스미스 지원을 저희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이 우측의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플랜트 프로젝트, 굉장히 수많은 M&E 객체들이 있는데요. 이 객체들의 개수가 무려 10,000개 정도에 달합니다. 오브젝트의 폴리곤 개수나 페이스의 개수가 10,000개가 아니라 오브젝트의 숫자가 10만 개가 넘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10만 개가 넘는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원점 오프셋을 지원해드리면 기본이고요. 기존의 나비스웍스에서 기본 제공되는 FBX 익스포트를 사용했을 때 이 데이터를 내보는데 5,400초가 걸렸었어요. 네, 반면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이터 스미스를 사용했을 때 530초 정도로 기존의 익스포트하는 방법보다 무려 11배가 빠른 속도를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저희의 또 다른 계획 중에 하나는 언리얼 엔진을 트윈모션과 인터그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의 하나로 트윈모션과 언리얼 엔진의 데이터 호환을 가능하게 하여서요. 단순한 모델링 데이터만 호환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스태틱 메시, 특히나 이제 애니메이션 데이터나 에셋들까지도 전부 통째로 호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전에 트윈모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고차원적인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그런 요소 구현을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도 가능해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봤을 때는 우선은 트윈모션으로 AC 프로젝트의 시각화라는 단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 프로젝트의 3D 모델, BIM 데이터들을 정말 손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리얼타임 시각화를 하시면서 리얼타임 시각화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급 인터랙션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나 그런 프로젝트에는 언리얼 엔진을 적용을 하고요. 이 언리얼 엔진을 적용했을 때 처음부터 언리얼 엔진에서 데이터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트윈모션에서 만들어 두셨던 데이터들을 언리얼 엔진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시각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이 방법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진보되고 완벽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과 트윈모션을 이제 학습하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학습하려고 하시면 어디에서 공부해야 돼요? 많이 물으시는데요. 저희가 직접 온라인 러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검증받은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배우실 수가 있고요. 이 강좌들은 저희가 최대한 많은 강좌들을 한글로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에픽게임즈 코리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군별로 예를 들어서 건축 건설 산업에서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는 워크플로우가 있고요. 영화 제작 산업에서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는 워크플로우가 또 다를 겁니다. 이런 산업군별로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희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더 크리에이터 분들이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지 저희 또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트윈모션을 건축 시각화에 활용하는 방법과 언리얼 엔진의 생태계를 통한 무한한 확장성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의 이런 노력들이 여러분들의 창작 활동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고요. 저는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고 바로 라이브 Q&A 세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